예, 태풍 솔릭은 제주도를 강타하면서 초속 60m,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요. 초속 60m가 넘는 역대 최고의 강풍과 65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태풍은 자정쯤에 서해안으로 상륙한 뒤 내일 출근길 수도권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네, 강한 세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태풍 상황과 전망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태풍의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밤사이 제주도에 엄청난 폭풍우를 쏟아부었는데 이 초속 60m가 넘는 강풍이 불었다면서요? 이게 어디서 네. 측정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태풍 매미가 들어오면서 60m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예. 오늘 새벽 4시에 진달래밭이 62m를 기록을 했는데 8시 20분에 제주 사제비라고 74.3m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지금 기상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으로 일단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비도 현재 그 윗새 오름이 691mm의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예. 지금 그 태풍의 강도가 우리가 이제 강한 중형급 태풍이다. 예. 중심기압이 955에 중심 최대 풍속이 40m. 지금 그렇게 이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 최대 풍속이라는 건 10분간 평균 풍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74.3m라는 건 순간 최대 풍속입니다. 딱 치는 그런 풍속인데 예. 사실은 위험한 게 이런 순간 최대 풍속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태풍이 실제 우리가 그 발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태풍이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속도도 상당히 느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제주 서해상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시간으로는 제주 서쪽 한 70에서 100km 정도에서 굉장히 늦게 지금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북상을 늦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가 목포 쪽으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리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바운더리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막고 있거든요. 예. 좀 늦어지고 있죠, 현재.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은 빨리 북상하는 태풍 같은 경우는 대개 제주에서 목포까지 한 3시간 정도 북상을 하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이상 지금 걸릴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남해라든가 서해 쪽의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높으니까 고위도로 올라오면서 약해지지는 않고 거의 강한 세력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상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 최근 사이에 달라진 내용을 보면은 태풍의 속도가 조금 이제 느려졌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이제 제주도 서쪽을 지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태안 쪽으로, 네. 태안반도 쪽으로 상륙하는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이제 보령 쪽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네.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좀 더 지금 빨리 동쪽으로 되죠? 꺾는 거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 서쪽으로 해서 목포 서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건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는 말씀하신 것 태안반도 북쪽으로 해서 상륙을 해서 서울 쪽으로 관통해 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오늘은 그보다 약간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보령 쪽으로 상륙을 해서 이제 서울 남쪽으로 통과해서 속초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은 어제에 비해서는 이제 피해는 약간 적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예. 그렇더라도 수도권 전체가 이 태풍 반경이 좀 큰 태풍이기 때문에 중형급이기 때문에 피해는 뭐 그렇게 큰 여전히 차이는 반경은 한 300km 네, 이상. 이상입니다. 중형급입니다. 가운데 그 중심 눈은 이제 이번에- 어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무너졌는데 아직까지 눈은 보이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어차피 고위도로 올라오면 약간씩 약해지면서 눈은 사라질 겁니다. 예. 사라지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상의 지금 해수 온도가 28도입니다. 예. 태풍은 27도 이상일 거는 약해지지 않거든요. 에너지를 받는군요. 네,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또 육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따라서 보령 쪽 상륙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밤 늦게까지죠. 자정전후에서 이제 보령으로 상륙하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강한 태풍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중심 쪽의 그 바람의 속도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륙 순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제주에서 중심 최대 풍속이 40m인데 최고 74m까지 불었단 말입니다. 물론 산악이긴 하지만 평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측하는 것이 최소한 35에서 45m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빌딩이라든가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바람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빌딩풍이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좀 육지로 상륙을 하면 약해집니다. 이제 당연히 약해지더라도 한 35에서 40m 정도의 강풍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40m면은 바위돌을 날릴 수 있는 정도죠. 그런데 이제 바위가 이제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큰 바위도 있고 작은 아닙니다. 바위도 있고. 작은 바위죠. 어느 정도 크기? 사람은 걸을 수 없고요. 자동차도 운행하기가 좀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제
하체 정도의 크기 정도 바위가 날아갑니다. 궁금한 거는 말이죠. 네. 그 태풍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비를 할 때도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바람의 방향은 어디로 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태풍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이제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북동이라든가 오히려 북서 이쪽 바람이 불 겁니다. 예. 예. 통가에 나가는 시점에서는. 그러나 그 남쪽으로는 이 동풍 계열이 들어오죠. 그죠? 남동이나 그러니까 북동. 태풍을 중심으로 해서 태풍을 향해서 바람이 가는 겁니까? 예, 태풍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중심부가 가장 바람이 강해지는 것이죠. 예.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의 바람은 틀립니다. 전혀, 예. 전혀 반대의 바람이 불죠. 예, 근데 방향은 태풍을 향해서 가는 거군요. 네, 태풍의 중심을 향해서 불어 들어갑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면은 지금 태풍의 뭐 이동 경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위력이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이동 상황을 상당히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그래도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걸 우리가 피크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가장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간부터 오전까지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 보고 있고요. 일단 남해안은 뭐 한 12시부터 15시 사이 정도. 네. 그다음에 광주라든가 전북 지역은 한 15시부터 19시 전후. 그다음에 이제 충남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보령이라든가 서산 이쪽 지역은 한 21시부터 내일 새벽 3시 정도. 서울은 이제 가장 인접했을 때가 내일 새벽 6시, 7시 사이거든요. 네. 내일 출근길이 네, 되고. 그래서 내일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 사이가 가장 피크 타임이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화면에 지도와 시간이 나오고 내일 있는데요. 6시 예. 정도가 지금 서울 이래 가장 될것 근접한 같고요. 시간이 됩니다. 예, 이후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은 내일 저녁이나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내일 뭐 일단 18시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예. 빠져나가고 이제 모레 새벽에 이제 저쪽 그 일본 저 동해 먼 곳까지 빠져나가면서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때까지는 태풍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내일 행사도 많을 텐데요. 내일 일단 그러니까 저 울릉도 독도까지 우리나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있고요. 경계로 예. 다 본다. 물론 저 금강산 쪽도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영향을 받죠. 네.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빠지는 거는 토요일 오후나 돼야 울릉도 독도 영향권까지 다 빠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태풍의 위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곰파스와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곰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상으로 북상을 해갖고 경기만으로 상륙을 했죠. 그래서 네네. 수도권을 지나갔는데 실제 곰파스보다 지금 이 쏠릭이 현재 예상으로 보더라도 기압치가 낮고 네. 바람이 더 강합니다. 바람이 더 강해요. 네, 그러면 바람 같은 경우는 이 피해가 풍압 같은 경우는 제곱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강해지더라도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네네. 현재 예상으로 본다면 곰파스 때보다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전히 지금 뭐 이제 태풍이 이제 시작한 그런 단계고 벌써 그렇죠. 시작부터 제주도에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태풍에서 또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솔릭하고 또 시마론이라는 태풍이 동시에 발생해서 이제 쌍태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태풍끼리 영향을 주는 뭐 후지와라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일단 그 20호 태풍이 우리나라 쏠릭의 진로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현재는 현재까지는 뭐 큰 영향은 없이 물론 지금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시마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북상하고 있어요. 그건 강한 대형 태풍이고 쏠릭 같은 경우는 강한 중형 태풍인데 이제 쏠릭은 좀 늦게 올라가고 있고 예. 이게 이제 내일 일단 밤에는 동해상으로 다 빠집니다. 똑같이 두 태풍이 현재 그 슈퍼컴퓨터에서 모델 예측한 거를 보면은 일단 두 태풍이 동해 그러니까 홋카이도죠. 일본 홋카이도 쪽 근처 해역에서 만나서 합쳐지는 걸로 일단 모델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일단 뭐 영향은 없는 거로 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지나가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그 시마론 20호 태풍 일본으로 올라오는 태풍이 일본 쪽에는 상당히 큰 피해를 주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피해는 주지 않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일단 지금은 이제 솔릭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서 솔릭의 바람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 태풍에 의한 그 인명피해 가장 많은 게 비산물에 의한 부상입니다. 날아다니는 물체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5m 이상 되면 간판이 날아가고 뭐 25m면은 뭐 기왓장 이런 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수도권 같은 데는 그런 부착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가까이 다가오면은 네. 외출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또 일단 내일 출근 가장 좋고요. 시간대가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의 피크가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수도권은 바람이 한 30m 이상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출근길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이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풍압으로 많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테이핑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테이핑을 해주면 유리창이 깨지는 것도 막지만 네.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날라들어서 비산으로 하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건 꼭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고 해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남해 아니라 서해안 저지대 주민들 이런 분들 또 이게 비도 지금 뭐 비하고 태풍이 바람이 같이 강한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호우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나 이 축대 붕괴가 위험시되는 지역 주민은 오늘 좀 미리 좀 다 좀 대피하셨으면. 대피를 하시는 이게 것이 좋다. 실제로 태풍의 예. 가장 큰 방어책이 대피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이제 태안 쪽으로 들어올 걸로 상륙할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됐다가 지금 보령. 밤사이에 보령으로, 내려갔지 예. 않습니까? 네. 조금 내려가서 이제 보령 쪽으로 상륙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령 쪽에서는 어떤 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상륙하는 대피하는 게 오히려 좀 나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태풍이면 이제 대피령을 내립니다. 네.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난법이 있더라도 이런 대피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동장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은 아시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좀 해안 쪽에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뭐 좀 고지대의 뭐 학교라든가 일단 먼 곳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도 일단 대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 일본도 현재 대피를 잘하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이번에 좀 해봤으면 합니다. 예. 이 보령으로 상륙하는 시간이 내일 새벽 네, 3시쯤인가요? 네, 그러니까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3시쯤이죠. 네, 네. 근데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늘 낮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 봐갖고는 이 진로로 오지 않겠느냐. 일단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일본 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밑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봐갖고는 뭐 그 경로로 오지 않겠냐 일단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